자, 이번에 이제 준비 가이드 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오픈 특강 교재라도 좀 일단 읽어보시고요. 차근하게 한번 시간을 갖고 읽어보신 뒤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잡으시는 게 뭐든지 첫 경험과 첫 느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느낌을 공포로 시작하시면 면접이 공포스럽고요. 첫 느낌을 좀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자,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면접의 질문의 8, 90% 죄송합니다. 9자. 예. 알고 보는 면접입니다. 총량이 되게 좀 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담이 생각보다 적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못 보기도 쉽지 않아요. 준비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좀 정리하시고 얘기하고 계시면 못 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 질문과 안정적인 준비만 하시면 뭐 큰 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생짜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테고요. 뭐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커트라인이다. 또 예를 들자면 특히 소수직렬 분들 인원이 얼마 안 돼서 동점자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아까 보시면 뭐 그런 분들에게 뭐 면접을 뭐 두 배로 시간을 주거나 뭐 다른 특별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몸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몸으로 하는 면접 준비.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몸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 찾아가 보시고 특히 이제 본인 직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약간 뭐 사서직이다 그러시면 뭐 인천시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좀 좋은 점과 개선점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 같은 걸 안 해보셔서 꼭 좀 그래도 좀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찜찜하다. 뭐 물어보진 않지만 그러면 기왕이면 뭐 엄한 데 복지관 가시는 것보다는 인천 시내 뭐 자기 사는 데 거주하는 뭐 시청도 좋고 뭐 구청도 좋고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좀 자원봉사자 이런 거라도 좀 참여하시고 해보시고 뭐 이러는 것들까지 포함돼서 또 직렬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뭐 건축적이면 그쪽에 뭐 도시재생 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요. 자기 직렬과 뭔가 좀 연관되어져 있는 뭐 그런 현장들을 좀 보시거나 가보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기를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곧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아무 얘기 못하면 꽝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류의 질문들, 뭐 체험해 본 게 있어요. 이런 류의 질문은 아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희망 업무가든지 자기소개라든지 하다 보면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뭐든 조금 밀어 넣으셔야 되는 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답변이 길게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뭔가 열심히 막 얘기하더라도 1분, 뭐 길어봐야 1분 30초 정도밖에 한 답변에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효과적으로 좀 밀도 있게 얘기하는 이거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밀도 있게. 그죠? 나보다는 뭐 내가 더 두 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몸준도 하시고 효과적으로 잘 밀어넣기. 제가 밀어넣기라는 저렴한 용어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오든 질문 기다리지 말고 자꾸 밀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 희망 업무할 때 얘기하지라고 기다려 보세요. 후기 사례집 보세요. 아까 질문 세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희망 업무라는 질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꽝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에 막 밀어넣든지 자기 소개에서부터 어느 정도 밑자락을 좀 깔아놓든지 이런 식의 전략적으로 본인이 예,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또 열의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몇 마디 말로 어떻게든 드러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차별성을 그러니까 잘 보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되게 좀 보자 이런 얘기. 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되게 보면 희망 업무 같은 거 하시면 제일 용이한 게 홍보, 관광. 남성분들은 뭐 청년 취업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지자체 일이라는 건 오만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유니크하게 차별화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것도 예시를 들은 한 4년, 3년, 4년 전쯤에 인천시 분 한 사례인데요. 여성분이십니다. 일행인데요. 희망 근무하실 때 본인이 고민하셔갖고 그거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담당하고 싶다고. 에? 왜? 특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모 구에 그 사는데 빌라에 사는데 그 빌라 바로 앞에가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름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리고 그 집에 계속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방이 문 열면 바로 그 앞이라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엄마가 이제 등짝 스매싱을 하신다는 거죠. 전기값 많이 나온다고. 그 되게 짜증나고 또 어머님이 또 막 버리고 그러면 막 동네 앞에 나와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놓지 말라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차 오면 늦게 오면 막 뭐라고 하시고 어릴 때부터 너무 창피했대요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공무원이 돼서 이 문제를 꼭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며 좋죠. 이런 게 좋은 답변인 거예요. 일상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동네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그래서 이렇게 좀 희망 업무도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좀 다채롭게 왜냐하면 지자체 하는 업무가 워낙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건 뭐 내가 뭐 동영상도 좀 찍어봤어요. 뭐 홍보도 해봤어요. 블로그도 해봤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쉽게 쉽게 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관심사 주변만 자꾸 보시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그쪽으로만 자꾸 찾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업무부터라도 조금 더 차별화되게 가시는 것도 면접을 잘 보시는데 되게 첩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얘기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답변으로. 그렇게 해서 관련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정을 어떻게 좀 찾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아까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시의 특별한 시장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를 찝어가지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뭐 인천 기본 현황 정보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인천시정이라는 것도 현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얘기하시면 현안인 거예요. 물론 인천의 가장 큰 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죠. 뭐 늘 현안이었고 뭐 그런 건 공통사니까 뭐 그 정도 현안이다 정도 아시면 되는 것이고 진행 상황 정도는 좀 아셔야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인천도 뭐 시장님이 바꾸셨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좀 신천 시민으로서 좀 이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야죠. 물어보지 않더라도.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자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문제점 개선 대책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두시는 걸 전제로 하고 모르지 않는다 정도는 깔고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강의 때 이제 정리하는 법과 찾는 법 이런 것들은 따로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틀만 그렇게 차별화를 좀 두시면 좋겠다는 정도의 방향성만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A4지 반장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만 한글 기본 폰트 값으로 놓고 그 질문 빼고 여러분 답변한 말만 타이핑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A4지 반장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자 익숙하시니까 이 분량을 내가 꼴랑 얘기하는 게 그 정도 사이즈의 텍스트 정보밖에 얘기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20분, 30분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안에서 뭔가 그런 거죠. 무언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면 아마 답변이 잘릴 겁니다만 예, 됐다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여튼 본인이 선택해서 무언가를 더 얘기하면 무언가를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기도 해요. 즉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하죠. 국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하고 나와야겠다. 이 얘기는 꼭 어필을 해야겠다. 뭐든지 어떤 질문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 밀어 넣어야겠다. 이런 걸 갖고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면접 준비를 많이 하시지만 끝나고 나면 되게 허무하실 거예요. 아유 뭐 준비 많이 했는데 진짜 말할 기회가 없었네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허무함의 정도를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하겠죠.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라서 예, 그 여러분들이 좀 우선순위를 갖고 좀 다양하게 애드립을 하는 어차피 면접은 애드립이에요. 총량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밀어 넣어야 될 때는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애드립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대본 만들어 놓으시면 바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한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항상 답변의 총량이 얘밖에 안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무언가를 더 얘기하면 무언가를 얘기를 못하는 구조밖에 안 되니 결론적으로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면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뭐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뭐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안정적인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 좀 뻔한 질문을 받는 면접인 경우라면
본인이 준비해서 얘기해야겠다라고 자랑해야겠다고 어필해야겠다고 했던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나오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그냥 무난하게는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밀어넣고 나오는 면접.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덜 아쉽게 하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하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자꾸 다양하게 그죠? 갑자기 장점에다가 본인 성격적인 장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 뒤에 보니까 장점 좀 한참 뒤에 나와요. 앞으로 내가 뭐 자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장점 얘기에다가 내가 준비하고 몸준한 얘기를 때려 넣거나 이런 방식의 자꾸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력을 키우시는 게 면접을 조금 더 잘 보실 때 도움이 되는 일종의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고 하던 대로 답변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만 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 면접의 핵심은 내 자랑, 인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남쪽이에요. 그죠? 이 나는 개인의 나가 아니고요. 인천시 공무원 후보자로서 자랑, 인천시에 뭐가 도움이 되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이런 거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근무 의지, 인천에 뼈를 묻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좀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남쪽입니다. 여기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자랑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력, 관심, 전공, 그리고 몸준에서 찾아본 열의 뭐 등등등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직렬에서 여러 가지 인천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 그죠? 애정, 또 현장 가시면서 느꼈던 점, 뭐 정책 제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마다 사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여기를 꼭 지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방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안정감입니다. 제가 안정감이라는 건 면접장에서 안정감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팔아 떨고 있고 이렇게 뭐 무슨 암송하듯이 하는 거 뭐 보기 좀 안쓰럽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러시면 되게 좀 안쓰럽게 보입니다. 뭐 어린 분들이 그러시면 좀 귀여워 보이는 맛이라도 좀 있는데 좀 안정감 있게 보시지 않는 게 면접 현장에서 안정감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버벅거리고 좀 말도 좀 쉽고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가끔 답변 중에 좀 아무 말 좀 버벅거리는 경우도 뭐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야 당연히 기본값인데 중요한 건 업무적인 안정감입니다. 뭐 하는지도 알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면 뭐 열심히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친구네 정도의 느낌적 느낌을 주시는 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오래 다닐 사람 일 좀 힘들고 좀 그러더라도 뭐 그냥 무던하게 다니겠네. 뭐 뛰어나게 창의적이고 이런 건 모르겠고요. 예, 일단 무던하게 안정적으로.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원래 초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입직 공무원이 돼서 5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꽤 뭐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5년 내에 그만두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자 지방직 공무원들은 특히 그 공무원 TO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인원이 만약 빵꾸가 나잖아요. 그만두거나 그러시면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신규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까요? 다음 달에 올까요? 안 그렇죠. 왜냐 그러면 다시 인원 소요를 시에 올리고 시는 일단 여러분 구에 계실 테니까 구에서 시로 올리고 인천시는 행안부로 올리고 행안부는 경기도로 올리고 그죠? 인천시니까 행안부로 올리고 행안부는 다 취합하고 모든 부서 모든 지자체 취합하고 행정안전부니까 당연하게 기획재정부랑 같이 공무원 임금 총액제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맞춥니다. 대개 보면 국가직도 10명 신청하면 3명 정도 들어주고요. 받아줍니다. 필요하다는 서류를. 지방직은 3명이 안 되겠죠. 당연하게. 뭐 2명 언더라고 보여집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TO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증원은 모르겠지만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뽑을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귀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따라서 만약에 어떤 자리든 결혼이 생기면 그 남은 놈들을 그 팀이 뭐과 국실 뭐 또 포함해서 n분의 1에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을 공무원은 일 더 한다고 돈 더 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책임만 높아지는 거죠. 뭐 좋겠습니까?
그렇게 과장급들이 주로 면접을 오시게 됩니다. 그런 관리자분들이세요. 뭐 과에 따라서 작게는 뭐 100명, 많게는 뭐 10명, 20명 정도 여러분 같은 예,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데 뭐가 빵꾸 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건. 그런 분들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능력 뛰어난 건 모르겠고 일단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근하게. 물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인천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뭐 타지에서 오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경기도는 워낙 그 시군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 거주지가 아닌 데가 기본값인 경우들이 많아서 뭐 거주지를 따주고 이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인천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인천도 워낙 스펙트럼이 큰 곳이죠. 정말로 예. 예, 인천 사는 분들만 아는 어마어마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곳인데 뭐 그 안에서 좀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천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연고가 있거나 고향이거나 등등등. 따라서 그 연고성 문제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애완도 있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오래 꾸준히 다녀서 인천시청에 땡땡구에 뼈를 묻겠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안정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등등등 뭐 코로나 때 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예,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태도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시거나 뭐 감정적으로 뭔가 호소하거나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외로. 물론 이제 뭐 면접하다가 마지막 할 때 약간 울컥한다 뭐 이런 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상관없는데 예컨대 뭐 면접 중간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 면접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가 하는 거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일부러 막 감정적인 호소 같은 거 물론 이제 국가직 같은 게 명시적으로 뭐 성적 얘기 뭐 면접 뭐또 보러 왔다는 둥 뭐 커트라인이라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불이익이 있다고 또 면접에서 잘못 얘기하시면 또 커트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엄정하게 하는데 지방직 특히 인천도 뭐 그렇게까지 엄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제지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히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요거를 좀 키워드로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향하시던 남쪽은 아까 내 자랑, 지역 인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안정감 등을 좀 같이 좀 지향을 해서 좀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뭐 별 탈이 없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이제 한간에 예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사람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일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았는데 그거 역시도 일반화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들 중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일부 좀 꽤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도 실제 당사자분 한 분을 제가 알고도 있는데요. 한 번 안 드셨고 다음에 붙으신 분이신데 이게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기술직 분 중에는 현직이 좀 다니다가 오시는 게 토목건축 쪽에 예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재학생들이 대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타전공자분도 오시는데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경력자라서 떨어졌다가 아니라요. 그죠? 그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떨어지고 봤더니 경력자가 나이가 좀 많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셨죠? 나이 많은 분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원래 민간기업 채용 7급으로 지원하셨던 분이신데 국가직에서 경력이 너무 좋으세요. 예. 탑 건설사에서 심지어 고향이 인천이시고 그 지역의 건설공사, 토목공사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기도 했던 분이세요. 이 바닥에서는 졸 고수팩이에요. 열심히 자랑하셨어요. 안 됐어요. 결론은 성적이 일베스 아닌 걸로 추정은 되는데 높은 건 아니에요. 커트라인 바깥이냐 이제 애매하다고 얘기는 하셔요. 그죠? 물론 그분은 이제 국가직 7급까지 가셨다가 결국은 그분이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인천으로 가시긴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문제 없이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꼭 그것 때문인지 알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뽑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스펙이라서 부담스러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안 됐어야 되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너무 일반화를 시켜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게 인천에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런 정보들이 인천에 은근히 많고요. 또 학원 면접 학원가에서 되게 재생산이 돼요. 몇 년 전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그죠?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도 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죠? 예, 너무 특정 정보들이 과잉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준을 좀 하시는 것들을 각 지역 희망 업무 하여간 좀 관련성 있는 것 그리고 먼 데 가지 마시고 가까운 본인 지역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20%, 30% 정도를 제외한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일산 자축으로 내려가실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희망 업무도 꼭 시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를 얘기하셔도 돼요. 물론 면접용으로 얘기하는 거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보내주는 거 아니니까 꼭 시청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구 업무로도 홈페이지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도 좀 차별화되는 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구별로 워낙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도리어 인천 크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송도 럭셔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뭐 여러 가지 편차들이 많잖아요. 인천이 구도심, 신도심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염두에 두서 동네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이제 저 면접 관련된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서는 링크를 단톡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노션이라고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예, 이러고 보니까 진짜 인천이 럭셔리해 보여요. 예, 아무튼 강의 계획서 안에 뭐 수강 방법, 교재, 그다음에 카페 내용 여기, 그다음에 수강생들 이제 등업을 하셔야 되는데 등업하셔야지 나중에 후기를 보실 수 있을 터인데요. 후기 등 자료들을 따로 수강자로 게시판에 따로 카페에 드리는데 등업 신청서, 그다음에 단톡방 어디에 있는지 스터디 신청서 필요하시면 방법, 그다음에 강좌 일정 캘린더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오픈 특강하는 날짜가 있고요. 이론 강의 어떻게 하고 공통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밑에 캘린더로서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론 강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두 번에 끝내고요. 실습과 모의 면접들을 좀 최대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습은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모의 면접을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하지만 동시에 줌으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오신 분들 먼저 하고 안 되면 줌으로 따로 하시니까 줌으로 할 때는 얼굴 보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본인도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이 했던 것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줌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초딩들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줌으로도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몰라도 되고요. 예, 간단하게 하시기엔 되게 좋습니다. 이동성도 좋고 카페에서 하셔도 되고 뭐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집에 가는 좌석버스 안에서 모의 면접 하신 분도 있어요. 줌으로. 되게 간편하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애용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한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아카이빙을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작년 것도 마찬가지로 모의 면접했던 오디오랑 제 평까지 제 커멘트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론 이제 후기를 텍스트 후기를 보시게 되긴 하겠지만 그건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죠. 내용은 볼 수 있지만 전체의 맥락이나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녹음본을 항상 늘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뭐 인천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천 거라도 좀 오며 가며 작년 합격생들이 저랑 모의 면접했던 것들도 좀 들어보시고 배우실 것도 많고요. 벤치마킹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냥 선입견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이용해 보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줌 참여하시거나 안 되시면 예, 뭐 아카이브로 올라온 거라도 좀 들어보시고 좀 레퍼런스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기준점을 잡으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거 북마크 해뒀다가 나중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때 일정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강과 실강과 이게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인강생, 실강생 따로 구분이 하지 않고요. 이론 강의 실강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로 해커스 유튜브 아니고요. 해커스 라이브로 나갑니다. 인강으로도 올라가니까 그죠? 뭐 집에서 좀 게을러진다 그러면 실강 오시고요. 예. 더운데 뭐 거기까지 가냐 싶으시면 집에서 그냥 라이브로 들으시고요. 잠깐 졸아서 못 들었다 그러면 인강으로 다음날 올라오니까 인강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무라는 수업들은 주문을 원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4, 50만 원 내고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건 카페에 올려야 됩니다. 학원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영상은. 예, 상업적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줌 영상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카페에 올려 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그때그때 실습한 내용들을 좀 그때그때 다 들으실 필요 없고요. 골라가면서 좀 들으시면서 좀 싱크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괜찮다.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들리는구나.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나름대로 아쉬운 사례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기준이. 그죠? 예. 막막하지가 않잖아요. 레퍼런스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저는 좀 고생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편집까지 해서 다 올려드리니까 얼굴 나오는 거 아니고요.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좀 들으시면서 하고요. 줌할 때 뭐 본인이 안 하시더라도 예, 다른 분들 하는 거 좀 응원도 해주시고 좀 서로들 면접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평가도 좀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예,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은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기출 질문 아까 보셨던 교재는 일부밖에는 못 실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리고 후기 자료도 일부밖에 못 실었는데 교재에 있는 거 먼저 보시고 카페에 가시면 먼저 이것부터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강의 들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패를 다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 보고 오시라고 제발. 그래야 좀 빨리빨리 진행하잖아요. 듣고 했던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 강의의 개념이니까 카페에 가시면 카페 수강생 등업을 하시면 이게 카페에 가시면 지방구 수강 자료라고 카페 페이지가 있고요. 나중에 안내를 드립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가시면 여기 뭐 다 있는데 여기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맨 처음에 교재 웹 버전이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제가 뭐 밑줄도 치고 하이라이트도 치고 한 버전을 웹으로 보실 수 있는 버전이 따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출 세트랑 후기라고 나와 있고요. 기출 세트가 있고 후기 케이스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기출 세트 2021년도 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7급, 9급 나눠져 있고 일행 35개, 사복 46개, 지방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들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이렇게 말 그대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세트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론 제가 교재에 있는 것들은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 좀 버라이트하게 골랐고요. 그건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다양하다. 총량에 대한 감을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스타팅 포인트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이론 강의 듣기 전이라도 한번 쓱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일행분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수직렬 분들이 있으시죠. 소수직렬 분들 어떤 거 보는지 되게 직렬 질문들의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꽤 적지 않게 다 있어요. 한두 개씩은 있고요. 작년 것만요. 재작년 한 3, 4, 5년 치 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분들 거는 자기 직렬 거를 역으로 쭉 염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일행분들은 뭐 작년 재작년 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물었는지에 대한 총량이 딱 잡혀요. 그러면 엄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꼭 하시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후기입니다. 여기도 다시 누르시면 후기가 있는데 작년 거 정도 보면 이렇게 넘버링이 이제 매겨져 있긴 합니다만 넘버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후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오며 가며 한번 쭉쭉 보세요. 그러면 되게 어느 정도 질문 답변들이 있는지 아 이런 게 좀 괜찮구나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목이 생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직렬이라도 자기직렬 걸 물론 우선해서 보시겠지만 일행 것도 몇 개씩이라도 골라가면서 보시다 보면 레퍼런스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벤치밍 할 것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다 보시는 건 양이 많으니까요. 몇 개라도 좀 랜덤으로라도 좀 골라서 좀 오며 가며 이게 구글 문서기 때문에 폰에서 보기 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틈틈이 보시면 훌륭하게 좀 잘 셋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감을 잡고 답변의 사이즈도 보시면 막연한 게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금방 적용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못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재료들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내 경험도 조금 정리하셔야 되겠고 아까 질문을 보시다 보면 뭐 봉사 경험, 갈등 경험, 협업 경험 다음에 뭐 창의형 경험 뭐 등등등 이런 것도 몇 개 좀 정리하시고 또 희망 업무 좀 찾아 놓으셔야 될 거고 장점 자랑할 것도 좀 몇 개 골라 놓으셔야 될 테고 인천의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개선점 이런 것들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테고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천 현안을 찾는 방법이거나 인천 희망 업무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찾는 방법은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서 그냥 리스트업 하시고, 말 몇 마디 하는 용도는 찾는 게 일도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잘 말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정보를 아는 건 어렵진 않은데 말로 이걸 잘 소화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칭해서 말 재료, 말할 거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말 재료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바로 되시면 바로 이제 나중에 줌이 됐건 실강으로 오시게 됐건 모의 면접하는 거를 오셔서 참여하시거나 들으시면서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영어로. 그거를 좀 맞춰 놓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말에 대한 공포가 조금 걱정이 있으시다든가 말 그 자체, 그리고 또 내가 좀 게으르다, 면접 준비라는 게 약간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있으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부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면접 스터디가 강제성이 있는 게 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뭔가, 예, 뭐 억지로도 모여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강제성이 있는 분들은 모의 면접을 하시는데, 다만 모의 면접할 때 그냥 서로 면접 경험 없는 분들이 4명 5명 모여봐야 뭐 할까요?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평가지라고 해서 메인 면접용 질문지 리스트를 양식지에, 평가지 양식지에 맞춰서 드릴 겁니다. 나 강의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좀 드리면, 그거 가지고요 한 10개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들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준을 놓고 같이 좀 스터디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마자 모의 면접 하는 거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있고요. 모의 면접 하시면서 줌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줌 할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모의 면접 리스트 드린 걸 가지고 모의 면접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실태대에서 하셨던 것들이 아마 실제로 저랑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한번 보시면, 예, 그 아마 스터디 했던 맛과는 같은 질문이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뭐 다음에 뭐 군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뭐 7급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걸 다 따라오시면 물론 좋긴 하겠으나 꼭 그래야만 면접 잘 보는 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각자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기 끝난 다음에 딱히 다른 시험이 없고 그러시면 좀 뭐 교재라도 사서 좀 보시면서 좀 마음 준비라도 좀 하시고, 희망 업무, 관심 업무라도 좀 찾아보시고, 요 정도만 해도 면접 준비 3분의 1은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만 하시고, 필기 합격자 발표 나서 준비해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일찍 준비하, 저는 강의를 일찍 드리는 건 면접이 중요하니 빨리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냥 빨리빨리 듣고, 뭐 제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 인강으로 올려드리는 개념이니 할 분이 없으시면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라도 들으셔도 되겠고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면접 준비 기간 자체는 큰 뭐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인천처럼 안정적으로 질문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나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지레, 예, 뭐 그냥 남들 한다고 그냥 괜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다음에 시험에 있는 분들은 괜히 페이스 틀리지 마시고, 뭐 스터디 같은 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예, 뭐 모의 면접 같은 것만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기본 이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80점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니, 그죠? 80점 받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각자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골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가 그래도 163개, 질문 세트가 693개가 있으니까요. 생짜로 하지 마시고 제발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스타팅 포인트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산이 있으면 10분 등산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8분 등산, 9분 등산까지만 올라가시면 되는데, 해안산부터 무릎 까져가면서 개고생하면서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그죠? 딱 중간부터 딱 시작하시고 7분 등산부터 해서 조금만 본인 가성비 높게 준비하셔가지고, 예, 어느 정도까지 가시면 되겠다 정도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재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여기에도 뭐 물론 풀버전 후기를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강의부터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교재라도 사서 좀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교재 자랑을, 예, 제 교재 자랑은, 예, 뭐 특별하게 자랑할 거는, 제 교재 편집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경을 쓰는 건 스타벅스 위에 올려놔도 안 창피할 책. 그게 제 기준입니다. 뭐 잠깐 보는 책이어서 그냥 핸디하게 만들고요. 물론 이제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잠깐 보시는 책이라서 뭐 럭셔하게 뭐 크게 뭐 2권씩 사는 건 좀 넌센스 같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보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쪽 레퍼런스북처럼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핸디하니까 가벼우니까 예. 뭐 이거 한 권 있으셔서 스터디 같은 거 이용하실 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더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재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 1장은 기출 팩트, 2장은 후기 분석인데 1장 기출 팩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문들 패턴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요. 질문들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좀 잡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예, 후기 분석은 아까 보셨다시피 후기들 몇 개 좀 대표적인 걸 골라서 어떤 게 좀 좋은 답변인지 그리고 그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기 맥락 어떤 질문이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후기를 보실 때 조금 더 정보 그냥 얄팍한 정보만 아니고 흐름과 맥락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응대하실 때도 되게 나을 것 같아서 후기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준비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질문들을 좀 분류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얘기를 드리겠고요. 4장이 이제 인천시정인데요. 인천시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천시정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 기본 시정들과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인천시정 정리를 안 해주시나요? 네, 안 해드립니다. 그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보셔가지고 제가 그거 정리하는 시간도 아깝고요. 정확히 질문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마 시중에 어딘가에서 준다고 현안 자료라는 거 돌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리어 걱정이에요. 그게 현안이 전부인 줄 알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겠고 아마 보도자료, 구글링에서 자료들 복붙한 내용일 텐데 어떤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찾는 방법론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터이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법들로 골라서 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적성 공직과는 옵션 강의입니다. 필요하신 분 골라서 들으시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관 관련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소양 삼아 그냥 교재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은 강의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10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초탈리 길게 요즘 제 미션 원래 최소한 강의를 하는 거고 실습을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 쪽으로 좀 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강하시는 분은 1차적으로 세트랑 후기를 먼저 좀 리뷰를 하고 꼭 오시는 거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졸업 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다음에 나중에 뭐 질문 평가전 이런 것도 다 카페에 올라갈 거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딱 하나 그 아까 그 모의 면접 여기 좀 제가 리스트만 지금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여기 올릴지 제가 지역별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지난해 모의 면접 지난해 했던 것들 실황도 올라올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올라오면 모의 면접 한번 들어보시고 오며 가며 좀 레퍼런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뭐 줌으로 하든 실습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 클립들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카이빙을 좀 보시고 제가 뭐 간단한 코멘트만 드리고요. 예, 뭐 참고하실 것 여러분들이 좀 오며 가며 들으시면서 좀 해보시는 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의외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터디를 하건 안 하시건 간에 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받고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뭐 이런 건 이런 면에서 좋다. 이런 건 이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 평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대별로 질문별로 체크를 해서 드리는 그 PDF까지 같이 올려드리게 되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기본 이상 하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니까 반드시 실습 오디오를 좀 같이 좀 오며 가며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필기 공부하듯이 자꾸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자꾸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자료 소개는 이 정도 드렸고요. 단톡방은 엔간하면 좀 들어와 계십시오. 예, 제가 뭐 물론 사담들은 좀 자제하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제가 지방직 퀴즈를 다 완료를 못한 상황이라 지금 그 경황이 없어서 단톡방에서는 그냥 저희 스태프께서 그냥 기본적인 안내만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이나 또 궁금한 사항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좀 참고하실 만한 뉴스나 기사거리들 있으면 좀 그때그때 드리고요. 면접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뭐 지난해도 그랬는데 서로 간에 다 알려주시고 그죠? 이렇게 예, 뭐 서로들 간에 답변 조언도 좀 해주시고 예, 들어가시면 다 동기 되실 분들이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우애롭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단톡방 웬만하면 들어오시면 적어도 정보에 소외될 일은 없으세요.
면접 정보에 관련된 것 궁금한 건 여기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뭐 늘 수시로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하시면 아까 강의계획서에 스터디 신청 양식서가 있으니까 그냥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스터디 못 구해서 면접 공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미리 급하게 할 것도 없고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타이밍에 신청하시면 뭐 인차는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뭐 팀이 되는 대로 4명, 5명씩 해드리겠고요. 같은 직렬 스터디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도리어 뭐 일행분들이면 기술직 분들 얘기들 좀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호환이 되고 사복지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직렬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4명, 5명씩 되는 대로 팀을 꾸려드리니 그렇게 좀 하시고 스터디를 좀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가 면접 준비는 아니거든요. 면접 준비한 내용들을 서로 한번 떠들어 보는 그죠? 좀 일정을 잡고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 좀 떠들어 보는 기회이지 스터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면접 준비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리와 공부와 준비가 돼 있는 거를 점검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꼭 좀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안 한다고 해서 뭐 못 보는 거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거가 되게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거나 그죠? 혼자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나이브해질 측면이 있겠다라고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듭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매사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낯선 거를 하셔야 되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죠. 예, 특히 이제 안 좋은 정보들이 더 귀에 박히게 되다 보니 가뜩이나 쫄려 죽겠는 판에 그죠? 뭐 수험 기간 다시 도서관에 가서 책 표시긴 주가 닦여도 싫고 뭐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안증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나고 나시면 아이고 이게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만 그 불안을 잘 통제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쓰시게 또 좀 즐겁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불안하고 불안한 것 때문에 더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죠? 프리징 한다 그러죠. 뇌가 얼게 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은 되겠지만 과도하게 좀 긍정적인 긴장으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 가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나만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긴장을 애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이라는 게 면접은 보기 전에 본인 자신에게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좀 필요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뇌에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줌 할 때 장면인데요. 뭐 오만 거 막 정신없게 해놓는데요. 저는 정신없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하시고 좀 서로 좀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뭐 마지막에 제가 늘 다른 분들에게 늘 조언을 드리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어보다는 이제 영어보다는 번역말이 더 멋져서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면 본인만 손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걱정이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100만 년 동안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만 손해니 그죠? 뭐 남들도 다 쫄린다 생각하시고 나만 안정적으로 조곤조곤 중요한 말만 좀 얘기하고 나오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이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라서 귀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뭐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제 좀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사랑하는 분의 미소가 가장 아름답겠죠. 하지만 자기 눈에만 아름답죠. 일반화시키면 안 되시죠.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잡지 모델, 영화 배우, 뭐 텔레비전 속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짤 있죠. 키아누 리브스 형님의 유명한 짤. 평소에는 거의 거린처럼 하고 다니시는 양반이잖아요. 그죠? 머리 길고 막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그러다가 입금 전 이렇게 나와 있고 입금 후 되면 쫙 해가지고 수트 딱 간지나게 입고 나오시죠. 자본주의적 동기부여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탑건을 봐야 되는데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얼마일까요? 1, 10, 100, 천만 세시면 여러분들 돈과 인연이 없으셨던 분이시죠. 한눈에 딱 보고 25억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돈 좀 만졌던 분일 텐데 그런 분들은 없을 테고요. 이게 뭘까요? 25억. 네, 여러분들이 벌 돈입니다. 생애소득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되시면 죽기 전까지 달달이 다 받을 돈의 총액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훌륭하죠? 엄마 25억 벌러 올게. 좋잖아요. 이보다 더 훌륭한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불안만 잘 다루시고 무사히만 보시면 25억이 생깁니다.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굶어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좀 비하적 표현이고요. 나중에 되면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자, 나중에 걱정이 되시면 포스트잇으로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25억. 그죠? 그러면 불안한 마음도 조금 가실 테고요. 나름대로 의지와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면 예, 마무리까지 평생에 좋은 직업이죠. 예, 특히 요즘 경제가 되게 심상치 않은데요. 좀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잘 안 되는데요.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만간에 뭐 1, 2년 동안에 갈 얘기는 아닌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주 장기간 겪어보지 못한 시절을 겪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튼 뭐 그런 시절일수록 하수상한 시절일수록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면 안정적으로 산다는 것, 배부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이게 월급 180이야 뭐 이러시지만 예, 그거는 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는 얘기들이시고요, 엄살이시고요. 예,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되시면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살긴 됩니다. 딴 마음만 안 가지시면. 자, 마지막으로 25억. 자본주의적 동기부여. 그래, 25억이다. 조금만 버티자. 최선은 다하시지만 좀 즐겁게, 유쾌하게, 그죠? 좀 발랄하게, 본인 얘기도 좀 조곤조곤, 이런 느낌. 그래서 인천사랑. 뼈를 묻겠다. 의지와 각오를 좀 더 유쾌하게, 좀 발랄하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으니까요. 조금만 좀 몇 달만, 한두 달만 지금 기준으로 좀 버텨서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빨리 끝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사이죠. 안 보는 걸로 다시는 예, 그렇게 좀 해피엔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일단 질의응답 간단하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유튜브에 있으시면요. 예, 제가 예, 다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프라인부터 질문. 네. 모의 면접을 직렬별로 하냐는 질문은 시간을 나눠서 하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서 예, 섞어서 합니다. 뭐 일행이 많으시니까 일행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제가 모든 직렬에 다 현직 면접인 위원인 것처럼 연기력이 좋습니다. 예, 사복 같은 경우 제가 복지관에서 온 현업 복지사인 척할 수 있고요. 제가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엔간한 이공계는 다 커버합니다. 음. 아셨죠? 그래서 저한테 괜히 뭘 모른다고 구라치시면 안 돼요. 특히 이공계분들. 현직인 것처럼 제가 까칠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또, 자, 온라인 질문 좀 받을게요. 뭐, 톰스님, 예, 뭐 경찰 준비하시다가 바뀌셨고, 예, 뭐 좀 다치셨군요. 특사경 업무를 해보고 싶은데 그 특사경 얘기를 하면 경찰을 가지 왜 여기로 왔냐는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Nope.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특사경 하겠다 그러시면 뭐 예, 이러저러하게 좀 하고 싶다 분명한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또 뭐 제가 실은 뭐 이러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기회로 좀 뭐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양심 고백하는 거를 가지고 뭔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관상 보고 이러는 데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고기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강의 UX가 에러가 뜰까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강의 UX 링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확인해서 단톡방에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환님 카페에 있는 자료를 수강하면 되는 거죠? 네, 등업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예, 스터디 신청은 카페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강의 UX에 있죠? 요 링크에 가면 다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래서 요 강의 UX 링크를 따라만 오시고 수강생분들은 꼭 북마크를 해두시면 예, 일정을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 10몇만 원 내고 쓰는 건데 위로로 이게 폰에서 보기가 되게 최적화돼서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언제나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야 돼서 질문 방지용으로 예, 만들어 놨는데 뭐 보시기도 편하고요. 이용하시기도 편하니까 항상 뭐 혹시 일정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시면 되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그리님 면접관님들이 면접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필기 성적 등을 알 수 있나요? 알면 큰일 납니다. 알 수 없고요. 알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채땡님 온라인으로 들을 예정인데 준비하는 기간 도중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상담도 가능한가요? 예, 뭐 늘 합니다. 늘 하고 있는 게 제 일이어서요. 언제든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별로. 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천은 제가 뭐 따로 강의를 드리긴 하는데 뭔가 유니크한 게 좀 없어서 좀 강의 드리면서 좀 재미가 없기는 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례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도는 한 3시간 반 했는데요. 할 얘기도 많고 좀 버라이어티하거든요, 진짜. 마음고생도 조금 하시는 데고요. 여러 가지로 재면접이라는 게 있다 보니 인천은 그런 거고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좋아요. 깔끔하니. 예. 저는 인천이 선진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예, 그런 면에서 기대에 부응해서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뭐 저기 그 각자 사정과 여건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꼭 뭐 이래야 된다. 꼭 여러분들 필기 루틴처럼 뭐 언제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대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맞춤하게 또 정답이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과연 그게 최선인지는 여러분만 아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냥 누가 답을 알려주기를 나는 그냥 외워서 그냥 얘기만 하면 되기를 이런 걸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계가 아닌 건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시계를 떠나서 민간계로 오르시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각자 준비하신 걸 좀 조곤조곤 얘기하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엄한 준비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하자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인천 오픈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훌륭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만 예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자, 온라인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